네덜란드에 있을 때도 요한 크라이프 선수하고 3번이나 경기를 했거든요. 다 3번 다 제가 전담 마크를 했었어요. 마라도나 선수하고 20분 지난 다음에 스피드 맡았는데 그래서도 좀 위축되지 않고 좀 배짱껏 할 수 있었지 않나. 선수 생활할 때는 혼자만 잘하면 되지만은 지도자 생활에서는 그 선수 전체를 갖다 아우르고 거기에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맛이 있단 말이에요. 고향이 진도다 보니까 이제 진돗개 이 경기하는 스타일도 약간은 좀 비슷한 거 아닌가. 경기를 좀 제대로 못 하잖아요. 좀 부진하고 이러면은 진돗개가 아니고 똥개다 그러지. 최순호, 김주성, 조광래, 박창선, 조영중, 박경훈 참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됐었거든요.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이 선수들이 이 아시아권에서만 우물 안에서만 놀았었다는 거. 해외 경험이라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차범근 감독하고 저밖에 없었는데 조영준 감독이 북미 리그에서 좀 뛰었었고요.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던 그런 대회였었지만은 그냥 참가하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. 월드컵 무대가 참 꿈의 무대잖아요. 거기에서 이렇게 딱 뛰시면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. 첫 경기 아르헨티나하고 경기를 하면서 3대1로 졌거든요. 전반전에는 정말 얼어붙어가지고 오늘 전부 전체가 위축되고 얼어붙어가지고 2골이나 허용을 하고 그랬지만 후반에 가서는 1대1. 후반에는 거의 대등한 경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불가리아는 거의 우리가 더 주도하는 그런 경기를 하면서도 이제 못 이기고 비기긴 했지만 그 다음 경기 이태리하고 경기에서는 3대2로 졌단 말이에요. 저희가 PK골을 허용하고 자책골을 허용하고 그러면서도 3대2로 경기 자체는 대등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얻은 건 뭐냐면은 자신감. 그때 또 더군다나 이제 골까지 넣으셔서 되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무대셨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정말 그 월드컵 무대에 가서 골을 넣는다는 거. 그리고 전 그 원래 포지션이 이제 공격수였고, 그다음에 미들필더도 받고 그랬지만은 정작 월드컵 무대에서는 수비수를 봤어요. 그러다가 이태리전 후반전에 미들필더로 나갔어요. 그래가지고 골을 넣었거든요. 전 정말 그 기억에 남는 골이고 제 평생 그래도 하나의 조그만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 당시에 마라도나 선수하고의 또 인연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측면에서 보면 원맨쇼 비슷한 그런 대회였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만큼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그 선수를 막하는데 어려웠었고 다소 좀 강한 그 몸싸움이라든가 태클도 있었고 심지어는 태클 축구다 타임지 표지에 나왔잖아요. 남아공에서 만났을 때 마라도나 감독 어떤 얘기 나누신 거 있으세요? 쇼맨십이 강하잖아요.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 전서부터 이 강한 플레이 이제 굉장히 좀 심한 태클을 한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얄미웠고요. 정말 나가서 한 대 걷어차고 싶은 생각. 얄미웠죠. 네. 이번에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후배들 정말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찾아보니까 예언을 하셨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번에 메달 딸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많이 하셨던데요. 저는 사실 금메달까지도 절대 포기할 건 아니다. 금메달까지도 해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. 사실 가기 전에. 어느 대표팀보다도 가장 우수한 선수들, 또 경험이 많은 선수들로 구성이 됐거든요. 브라질에서 열리는 2014년 월드컵에서도 이 선수들이 주축이 될 수 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무대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.
당시에 빌레펠트라는 독일 팀하고 아인트호벤 필립스 두 군데서 초청장이 왔어요. 갔는데 뭐 운이 좋았던지 결혼한 지 5일 만에 갔거든요. 은퇴 경기 동대문구장에서 결혼식 날 하다가 어깨까지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너갔는데 먼저 온 게 보쿰에서 왔어요. 자기네하고 일주일만 훈련 좀 해보자고 테스트를 하자는 거죠. 그래 거기를 먼저 가게 됐어요. 아 이거 일주일 동안은 못하겠다. 차라리 경기하고 그걸로 판단해달라.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죠. 그래서 이틀째 되는 날 연습 경기를 했어요. 계약을 하자고 그러는데 약속한 게 있잖아요. 가계약을 해주고 갔어요. 독일 내에서는 다른 팀으로 먼저 가지 않겠다. 그렇게 약속을 하고 PSV로 갔어요. 거기서도 이제 연습 경기를 했죠. 거기 가서 이제 경기를 딱 하고 나니까 바로 거기서 계약을 하자고. 그래서 더 좋은 조건도 내세우고 거기 축구하는 환경이 워낙 좋았어요. 뭐 운동장이라든가 뭐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쪽에서 계약을 해버렸어요. 당시에 에이전트도 없이 해외에서 그렇게 생활하신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. 그냥 맨 땅에 헤딩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는. 모든 걸 저희가 알아서 했어야 돼요. 처음에는 굉장히 고전을 했고 선수들하고도. 근데 이제 그 말을 빨리 배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녹음기하고 책하고 이걸 이 그림까지 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된 책을 구단주가 주더라고요. 예,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그걸 공부를 하는데 옆집 사람이 많이 도와줬죠. 뭐 발음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것들을. 그 짧은 영어로 이제 배우려니까 더 힘들잖아요 이게. 그래가지고 약 4개월 정도? 그 정도 지나니까 웬만큼 이제 대화를 좀 할 수 있게끔 되고 그때까지도 이제 경기 뭐 나가서 10분 뭐 어떨 때 20분. 특히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좀 귀한 분이 이렇게 구경 온다고 왔어요. 손님으로. 와서 이제 관중석에서 딱 보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몸을 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체 멤버로 들어가려고 막 몸을 풀고 있는데 비는 부슬부슬 거기 비가 자주 오잖아요. 끝날 때까지 안 부르는 거야. 그래가지고 경기 끝난 다음에 몸만 풀다 들어왔어요. 얼마나 미안합니까. 정말 부끄럽고 그런 시절을 이제 딱 그 말이 어느 정도 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자리를 잡고 베스트로 나가기 시작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뭐 아시아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니까요. 저 혼자였었죠. 네. 그래서 좀 고초를 좀 겪으셨다고 들었어요. 나가서 이렇게 뭐 몸싸움이라든가 이렇게 약하고 가서 경기 못하고 그러면은 막 뭐라고 그래요. 같은 선수끼리도 막 질책을 해요. 여기 걔네들 그 문화예요. 문화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누가 실수한다 뭐 한다 그래도 가서 아 괜찮아 막 이러잖아요. 근데 완전 그런 문화 차이가 이제 굉장히 좀 처음에 심했고 잔디는 물렁물렁하죠. 또 엄청나게 이 경기 템포가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잖아요. 체력 보충을 해야 되는데 환기인가 그거를 이제 보내와서 거기다 이제 닭하고 마늘을 사가지고 마늘을 듬뿍 넣고 닭에다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식으로 확 구워가지고 국물로 짜가지고 마셨네요. 저녁에 마셨단 말이에요. 훈련장에 갔는데 라카에 딱 들어가니까 라카가 꽤 넓어요. 그래서 넓은데 이쪽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누가 쓱 하더니 코를 잡더라고요. 그냥 부르기 좋게 이제 융 그런단 말이에요. 융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 마늘 먹었냐 이게. 그랬다 그러니까 아 냄새 난다 이게. 그래서 순간 거기서 기가 죽으면 안 되겠어. 그래서 야 냄새 나냐. 나도 니네 치즈한테 냄새 난다.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.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좀 무시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깔보거나 막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. Don't matter, disco, calypso, don't matter, suit and tie.
요한 크라이프라면은 네덜란드에서는 아주 영웅이거든요. 뭐 신앙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최고의 선수로 꼽는 선수인데 감독이 그러더라고요. 한번 해볼 수 있겠냐고. 자신 있다. 근데 그 경기에서 요한 크라이프가 못했어요, 전혀. 그래서 전반 뛰고 나갔어요. 그 경기에서는 이제 제가 이겼다고 봐야죠, 이제 그 둘이 맞대결에서는. 그 다음 경기에서는 컵 대회 준결승이었어요. 근데 제가 실려 나왔어요, 제가 반대로. 아주 밀착마크를 하니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하다가 볼이 저쪽으로 갔는데 이쪽에서 따라가는데 그냥 이 팔꿈치로 쳐가지고 눈이 정통으로 맞았어요. 뛰려고 해도 일어났는데 막 울려가지고 도저히 뛸 수가 없어요. 실려 나와가지고 집에 와서 달걀 마사지하고 그 소고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려고 2주 후에 우리 홈에서 이제 경기했는데 반대로 세워놓더라고. 이렇게 서로 이제 감독들끼리 서로 이게 좀 심해질까봐 연장전 가서 우리가 바로 골을 넣고 이기고 있다가 추가 시간에 자책골을 먹었어 우리가. 그래가지고 비겨가지고 결국 승부차기를 했는데 승부차기에서 저희가 졌어요. 저도 킥하러 나갔는데 못 넣었어요. 그리고 경기 도중에 결국 네덜란드 가서 처음으로 옐로 카드를 한번 먹었어요. 그때 위치가 틀린데 저쪽에 가는데 쫓아가가지고 나중에 요한 크라이프 선수가 이제 그 라디오 뭐 TV 또 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. 그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참 그 경기 때는 그냥 막 이랬는데 굉장히 훌륭한 선수다, 아주 그 좋은 선수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크라이프하고 한 걸 기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용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 덕분에 요한 크라이프 덕분에 제가 네덜란드에서 그래도 좀 더 팬들한테 알려지는 계기가 됐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. 당시에는 정말 인기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, 네덜란드에서. 네, 괜찮았어요. 나쁘지 않았어요. 그리고 뭐 반니스텔로이라는 선수 알잖아요. 그 선수가 인터뷰에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우상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. 그만큼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욕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구단에서 많이 붙잡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2년만 더 하면 여기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.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, 만류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신문에 뭐 향수병이라고 이렇게 났었죠.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좀 어머님이 방학 때 오셔가지고 겨울인데 한 달 동안 계셨거든요. 근데 겨울에는 굉장히 좀 날씨가 안 좋아요. 아버지 어머님이 느끼실 때 굉장히 좀 그랬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살자. 사실 그때 아인트벤 도시에 한국 사람이라고는 또 한 사람도 없었어요. 저 혼자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권유도 있었고, 아버님한테 그랬거든요. 제가 6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집에 가서 농사라도 짓겠습니다 하고 올라왔는데 밖에다 정한서 떠놓고 그런 것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있어가지고 구제를 해줬는데 직원들이 많을 때는 약 50명까지 되고 그랬었는데 조금이라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좀 남고 싶은 게 제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죠.